한국산 쓸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중국 최고급 주택가에서 쩌렁쩌렁 큰 소리를 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기업 그룹의 부총재로 며느리를 크게 혼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그렇게 고집스럽던 시아버지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중국 증권가 찌라시에 나온 사연을 입수해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중국 우한에서 가장 유명한 장씨 가문의 며느리 순리링입니다. 우한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시댁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아요. 300평 정원에 분수대까지 갖춘 호화로운 저택이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늘 마음 편한 것은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오찬을 즐기는 것이 100년 넘게 이어온 가문의 전통이에요. 시아버지는 은퇴하시기 전 중국 최대 국영기업 C그룹의 부총재를 지내셨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위험 있는 목소리를 잃지 않으시죠.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문의 규칙 중 가장 엄격한 것이 바로 한국 제품 사용 금지입니다.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화장품이 피부에 너무 잘 맞아서 몰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국 제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피부가 예민한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하시자 우쭐해서 화장품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화장품이 순해서 트러블이 줄었다는 말이 무심코 나와버렸죠.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제 화장대를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화장대에서 한국 화장품이 발견되었고 시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장씨 가문의 며느리가 어떻게 한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중국 화장품도 많은데 굳이 한국 것을 써야겠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한국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셨죠. 결국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용돈이 끊겼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걸 교훈 삼아 다시는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중국 최고급 화장품을 사다 주시면서 이것만 써야 한다고 강요하셨어요. 하지만 그 고급 화장품은 제 피부에 맞지 않았고 트러블만 심해졌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도 중국의 고급 화장품이면 뭐 하냐고 너무 독한 제품이라 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지 않기를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몰래 한국 화장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이번엔 화장품 케이스를 중국 제품인 것처럼 바꿔서 사용했어요. 혹시나 또 시아버지께 들키면 야단 맞을 게 뻔하니까요. 아무튼 시아버지의 차고에는 최신형 중국 차만 세대가 있습니다. 중국 고급 차만이 신분에 걸맞다고 생각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 매년 새로운 모델로 바꾸시면서도 절대 한국 차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중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나라의 제품은 절대 들여놓지 않겠다는 게 이유였죠. 지난주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지께서는 또다시 가문의 자부심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우리 가문이 100년 넘게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그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신 7개월인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출산 후 아이를 위해 안전한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친정 언니가 한국 차의 안전성에 대해 극찬하며 추천해줬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어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죠. 저희 친정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오죽하면 친정 언니 집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한국 제품이에요. 언니는 중국 사람이면서도 중국산은 못 믿겠다며 한국 제품만 사용하고 있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께서 중국산 대형 세단을 보여주시며 출산 선물로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차도 좋은 차였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연비도 좋지 않고 주차도 힘들어 보여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차는 필요 없었거든요. 이런 제 고민을 알고 있지만 언니는 한국 차라도 한번 보고 오자며 우연히 한국 차를 보고 둘러본 적이 있어요. 첨단 안전장치와 편의사양이 마음에 들었지만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두려워 차종을 고르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몰래 한국 차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 모르게 구매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셨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 뻔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조차 시아버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시는 분이니
마냥 시아버지 말을 거스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고민 끝에 친정에 다녀왔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자동차 공학을 가르치시는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제 고민을 듣자마자 연구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컴퓨터를 켜시더니 최근 5년간의 자동차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차체 강성과 충돌 시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 자동차의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실제 사고 사례도 보여주셨어요. 같은 조건의 추돌 사고에서 한국 차량은 탑승자 보호율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시댁이 우한의 최고 부자 가문이라는 것은 베이징에서도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아버지께서도 그런 제 처지를 이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10년 전 일을 꺼내셨어요. 당시 베이징 대학교에서 진행한 충돌 테스트에서 한 중국 고급차가 참여를 거부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차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제 배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씨 가문의 체면도 중요하지만 뱃속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목숨값까지 살 수는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운전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신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중국차도 많이 발전했지만 가격 대비 안전성은 한국차가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시아버지께 이 연구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학술적인 자료조차 한국에 유리하게 조작된 거라며 일축하실 게 뻔했거든요. 제가 그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국산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절대 안 된다며 중국 시장을 위협하는 제품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냥 이유 없이 한국 제품을 싫어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결국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의 체면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최근 들어 더 완고해지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던 시누이까지 크게 꾸중하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차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체면 때문에 아이의 안전을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차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안전성 테스트 자료를 조심스럽게 시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격렬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료를 보시자마자 책상을 3개 내리치셨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며느리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장씨 가문의 며느리가 어떻게 한국차를 타겠다고 할 수 있냐며 분노하셨죠. 특히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우한 최고의 명문가 며느리가 한국차를 몰고 다닌다면 가문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가문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을 때 조심스럽게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제게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냐며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가문의 전통을 이해하라고만 했어요. 결국 서로 말도 않고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제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커피라도 타주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 편에 서서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어요. 자신도 한국차의 안전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외제차를 알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부탁했지만
그는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결국 며칠째 부부 사이가 써먹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게 귀가하며 저와의 대화를 피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는 이번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시누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시아버지께서 제가 오면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겠다고 하셨대요. 이제는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 더욱 속상합니다. 오늘도 침대에 누워 한숨만 쉬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고급 중국 차량들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집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중국의 고속도로는 귀성 인파로 북적이는데 특히 베이징에서 우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늘 차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시동생 가족은 매년 이맘때 우한으로 와서 시댁에서 함께 지내곤 했어요. 올해도 시아버지께서 선물해주신 최신형 중국 고급 SUV를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와 두 아이도 함께였죠. 그 차는 시아버지께서 얼마 전 4억 원을 호가하는 금액을 주고 구매하신 최신형 모델이었어요. 평소 시동생 가족과는 정말 돈독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임신한 뒤로 매일 동생 뻘될 사촌을 기다린다며 들떠 있었죠. 이번 설날에도 함께 만두를 빚고 폭죽을 터뜨릴 생각에 다들 설레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영상통화로 내일 만나자며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나요. 설날 아침이면 중국의 고속도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수많은 차들이 고향을 향해 달리고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아슬아슬한 추월을 반복하죠. 그날도 평소보다 더 막혔다고 해요. 빽빽하게 늘어선 차들 사이로 간간히 끼어드는 차들도 많았고 제동거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달리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차는 3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바로 옆 차선에는 한국 중형 세단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앞차가 급제동을 했어요. 알고 보니 1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연쇄적으로 급정거가 일어난 거였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동생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대형 트럭도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옆 차선의 한국차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굉음과 함께 차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고속도로를 울렸어요. 사고 직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고급 SUV는 앞뒤로 찌그러져 완전히 변형되었고 옆 차선의 한국차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유리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졌고 시동생의 차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차량은 총 8대였다고 해요. 시동생의 차는 앞뒤 차량 사이에 끼어 꽈배기처럼 휘어져 있었고 옆 차선의 한국차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두 차량의 상태였어요.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도 차체가 받은 손상 정도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시동생의 고급 SUV는 앞뒤 범퍼가 완전히 밀려 들어갔고 차체가 심하게 변형되었지만 한국차는 상대적으로 차체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모두 놀라워했죠. 특히 최고급 차량이 이렇게 구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목격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재빨리 현장을 통제하고 부상자 구조에 나섰어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구급차들이 계속해서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평화로운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사고 현장이 되어버렸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큰 사고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특히 동일한 추돌 상황에서 차종에 따라 피해 정도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설날 아침에 평화로운 귀성길은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동생 가족이 입원한 우한 중앙병원 응급실은 설날 아침부터 사고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시동생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슴을 크게 다쳤고 갈비뼈가 3대 부러졌다고 합니다. 운전석이 크게 휘어져 다리도 심하게 골절되었대요. 시동생의 아내는 더 심각했습니다. 조수석 에어백이 늦게 터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뒷좌석의 아이들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다리가 끼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사고를 당했던 한국차 가족은 모두 경상이었어요. 옆 병실에 입원해 있던 그 가족을 우연히 만났는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더군요. 에어백이 정확한 타이밍에 터져서 충격을 잘 흡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병원에 와서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비슷한 충격을 받았는데 차량 파손 정도가 완전히 달랐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의 차는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졌지만 한국 차는 탑승자 공간이 잘 보존되었다고 해요. 특히 안전장치 작동 여부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차는 충돌 즉시 에어백이 정확하게 터졌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도 제대로 작동했대요. 하지만 시동생의 차는 에어백 작동이 늦었고 일부는 아예 터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어요. 평소 자랑하시던 고급차의 실체를 알게 되자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다친 걸 보고 많이 자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한국차의 안전성을 얘기했을 때 무시했던 게 떠올랐는지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병실 밖에서 혼자 담배만 피우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경찰이 보여준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시동생의 차는 완전히 구겨진 캔처럼 변형되어 있었는데 한국 차는 앞뒤 범퍼만 찌그러진 채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팀은 두 차량의 안전성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적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특히 같은 조건의 사고에서 이렇게 피해 정도가 다른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며칠 전 시동생 가족에게 그 차를 추천하셨던 게 자꾸 생각나신다면서 자책하셨습니다. 더 안전한 차를 골라줬어야 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동생 가족의 긴 치료가 시작될 예정인데 의사 선생님은 완전한 회복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다리 수술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세요. 평소 고집스럽게 주장하시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뿐입니다.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가 한 번씩 떨리시는 게 보여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한국차 탑승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도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가벼운 타박상만 입어 금방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를 20년 넘게 운영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궁금해하자 자신이 겪은 한국차의 안전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3년 전 그분이 겪었던 비슷한 사고 이야기였어요. 당시에도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가족 모두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차의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충돌이 감지되면 0.03초 만에 에어백이 전개된다고 해요. 이건 눈 깜빡이는 속도보다도 빠른 거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차체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차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구겨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탑승자 공간은 최대한 보호된다고 해요. 마치 계란의 껍데기가 충격을 흡수하듯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전벨트도 단순한 벨트가 아니었어요. 충돌 순간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조여지는 프리텐셔너라는 장치가 있어서 탑승자가 앞으로 쏠리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분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사고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차가 추돌당하는 순간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안전벨트가 조여지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의 존재였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옆면 충돌이나 전복 사고에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솜으로 된 방패가 사방에서 탑승자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비소에서 다양한 차종을 수리해봤다면서 한국차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일차나 일본차도 좋지만 가격 대비 안전성은 한국차가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고 예방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 전방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고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스티어링 휠을 바로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분의 부인도 이야기에 동참하셨어요. 임산부였던 시절에도 한국차를 선택한 건 바로 이런 안전장치들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특히 손주들이 탔던 차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시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시동생 가족의 치료가 계속될 텐데 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의 생각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미 남편은 퇴원 후에는 한국차를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에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글로벌 자동차 안전성 평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한국차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차의 탑승자 생존율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SNS에서는 실제 사고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한 운전자는 시속 120km로 달리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도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고 합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에어백과 차체 강성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특히 임산부들의 후기가 많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안전한 차를 고르면서 한국 차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올라와 있었어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상세히 설명한 글들도 있었죠. 자동차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도 찾았어요. 그는 한국차의 안전설계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차체가 찌그러지더라도 탑승자 공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실제 사고에서 생명을 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손주들의 병실을 한 번 더 들르신 후에는 차분히 살펴보시더군요. 특히 다른 임산부들의 후기를 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지난 일들을 회상하셨어요. 50년 전 당신의 아버지께서 일제차를 고집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일 때문에 외제차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차만 고집했던 건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주들의 치료 경과를 들으실 때마다 자책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생각하면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겠다고 하셨어요. 평생 지켜오신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병원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차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제야 발견하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의 차가 대부분 한국 차라는 사실에 놀라신 듯 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은 다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사고 소식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현장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올렸더군요. 같은 충격을 받은 두 차량의 완전히 다른 결과가 비교된 사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3시간 만에 관련 게시물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위챗이나 웨이보에서 사고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정보가 깔끔하게 삭제되었어요. 시동생이 타고 있던 중국 SUV 제조사의 태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어백 불량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병원으로 찾아온 담당자는 이 일을 공론화하지 말자며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평생 중국 제품만 고집하셨던 분이 이제는 기업의 양심을 저버린 행태를 맹비난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손주들의 다친 모습을 보실 때마다 눈물을 보이셨어요. 진실을 숨기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업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사라진 후였어요. 워낙 대기업이라 이 정도 사건 하나를 없는 셈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더라고요. 중국 특유의 은폐 체계 앞에서 저희 가족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허망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배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차를 골라야겠다고 하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한국 차를 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고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으셨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을 고르는 게 최선은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안전성을 먼저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굽히지 않으셨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는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남편도 아버님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시동생 가족이 퇴원한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차량 전시장에 같이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중국차 전시장인 줄 알았는데 한국 자동차 전시장으로 향하시더군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시아버지께서는 처음 보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직원에게 안전사양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셨고 충돌 테스트 영상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에어백 작동 시스템과 차체 강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전시된 차량의 내부를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임산부인 제가 운전하기 편한지 꼭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시트 조절부터 핸들 위치까지 세세하게 체크하시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놀라웠던 건 시아버지께서 가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비싼 차가 최고라고 하셨을 텐데 이번엔 오직 안전성만 따지셨습니다. 차량 가격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하시면서요. 직원이 최신 안전 기술을 설명할 때는 유심히 들으셨어요. 특히 충돌 방지 시스템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시동생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시범 주행을 할 때야말로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차의 주행 성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특히 제동 성능에 감탄하셨어요. 급제동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고는 이런 게 진정한 기술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인정하셨어요. 그동안 가문의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정작 중요한 가족의 안전을 등한시했다고 하시면서 후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시면서 시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문의 자존심보다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안전한 차로 다닐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귀가하는 길에 시아버지께서는 우한 최고의 부자라도 가족의 안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잃을 뻔했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문은 안전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특히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낡은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편한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변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자존심보다 소중한 건 바로 가족의 안전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죠. 출산 한 달 후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첫 외출이라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새로 구매한 한국차는 이런 걱정을 한 번에 날려주었습니다. 아이용 카시트를 설치할 때부터 놀라웠어요. 전용 고정장치가 있어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고 안전벨트도 아이의 체격에 맞게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기술력이라고 연신 감탄하셨어요. 차에 탑승하자마자 첨단 안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물론이고 360도 주변 감지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아이와 함께 있어도 안심이 되었어요. 특히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과 전방 충돌 방지 장치는 마치 든든한 보디가드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었어요.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주고 필요할 때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에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21세기의 과학기술이라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할 때는 더욱 놀라우셨죠.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고 스스로 주차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중국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시던 사업가 모임에서 한국차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직접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시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동생 가족의 사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국차를 탔던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는 이야기에 다들 놀랐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던 여러 기업인들이 한국차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자동차 전시장에도 자주 가신다고 해요. 한국차의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살펴보시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에 감탄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 기술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인정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무조건 자국 제품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우한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고 부자 가문의 가장이 한국차를 인정하고 추천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한국차를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중국 며느리 술리링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도 중국산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재밌었는데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